안녕하세요. 러닝 디자이너 스캇입니다. 12월 말에 캘리포니아로 다시 이주해 왔습니다. 보스턴과 뉴욕으로부터는 거리는 좀 멀어졌지만 헌팅턴 대회를 위해서는 잘된 일이네요. 이번 출전은 서포트를 받아 뛰게 되었습니다. 지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헌팅턴 비치 마라톤 코스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일 주일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하는데요. 대회 코스는 헌팅턴 비치 바로 옆이기 때문에 바다와 인접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사막지대 특성상 바닷바람이 새벽에 잠시 육지로 밀고 들어오지만 육지에 건조하고 높은 온도의 바람이 다시 바다로 밀고 나가기 때문에 LA 부근의 기후는 건조합니다. 이 대회는 보스턴 마라톤 퀄리파잉 타임이 인정되는 대회인데요. 하프 마라톤의 참가자가 매우 많고요. 작년 기준으로 마라톤은 한 2,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대회죠. 전체 코스는 다음 보시는 맥과 같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조금 더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 옆으로 눕혀놨고요. 스타트 라인하고 피니시 라인이 동일하고 3마일 이후부터 공원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코스입니다. 순환 코스이면서도 굉장히 긴 루프이기 때문에 다른 주자와들과 서로 응원을 받으면서 뛸 수 있는 코스입니다. 이 그림은 스트라바에서 캡처한 GPS 지도입니다. 긴 주로와 반복되는 턴, 루프 형태가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코스입니다. 대회 측에서 제시한 지도랑은 좀 코스의 구성에 대한 차이가 있죠. 2019년과 같은 형태의 코스로 출발 후에 약 2.7마일 지점까지 직선주로입니다. 그 이후에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3마일 지점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직진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죠. 3마일 이후 가피트 애니비뉴로 오른쪽 턴이 있고요. 4마일 지점에서 다시 왼쪽 턴이 있습니다. 속도를 갑자기 줄이거나 늘리지 않고 서서히 줄여가면서 러닝 궤적을 넓게 가지고 가시는 것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근육이 갑자기 놀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돌아오는 8마일에서 9마일 사이 지점도 오른쪽 턴, 왼쪽 턴으로 방향 전환이 있으니까 거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마일 기점에서 헌팅턴 센트럴 공원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급격한 턴이 있고 여기가 아마 좁은 도로로 트레일로 들어가는 도로일 겁니다. 그래서 진입 시에 주로의 상태를 꼭 확인하시고 달리셔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방지할 수 있죠. 8마일 지점에서 또 다시 도로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구간은 공원을 크게 한 바퀴 도는 구간입니다. 6에서 7마일 구간이죠. 좌우로 구분 도로가 자주 발생하니까 페이스 조절과 방향 전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시선을 자연스럽게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면서 가셔야 에너지를 아끼고 편안한 레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 집중이 분산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10마일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직선 구간이 이어집니다. 후반 레이스가 상당히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겠죠. 두 번의 유턴으로 같은 코스를 돌아오기 때문에 지속적인 페이스 관리에는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시계를 확인하며 구성한 페이스대로 레이스를 운영한 것이 현명하겠죠. 헌팅턴 코스는 최소 2피트, 최고 87피트입니다. 두 번의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평탄한 편입니다. 이게 만약에 2019년과 동일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게 2017년은 코스가 조금 달라서 중간에 이제 업다운 코스가 조금 더 있었는데 만약에 2019년과 올해의 코스가 같다면 지금 이 보시는 엘리베이션이 맞을 겁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은 그 Find My Marathon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캡처한 거예요. 그 보스턴 퀄리파잉 등급으로는 코스보다 이런 플랫한 코스보다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하는데요. 이게 바람에 영향하고 약간은 지루한 평탄한 코스가 그 이유로 판단됩니다. 고도 차이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2019년 헌팅턴 마라톤에 참여했던 러너의 스트라바를 제가 옮겨왔습니다. 출발은 13피트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대체로 평탄한 구간을 달리시게 됩니다. 초반 3마일까지는 자신이 설정한 페이스보다 약간 늦추어서 달리는 것이 현명하겠죠. 출발 후 거의 1마일 지점 정도까지 20피트 정도 상승합니다만 거리와 고도를 비교해 볼 때는 실제 느끼는 언덕의 정도는 매우 낮습니다.
1에서 3마일 지점까지는 30피트 위아래를 넘나드는 코스죠. 그 업다운 약간 롤링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 자신의 심박수와 호흡이 급격히 상승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발했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기분이 업되거나 몸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무리하게 뛰어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 레이스를 위한 준비 단계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조깅하는 느낌으로 달리셔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호흡과 심박수가 어느 정도 안정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헌팅턴 마라톤의 핵심 구간인 3마일에서 10마일 사이를 지나가기 위해서 미리 마음을 단단히 하고 가셔야 합니다. 3.3마일부터 4마일까지 45피트 정도 상승하는데요. 러너분들도 뛰어보시면 아시겠지만 0.7마일 약 1km의 거리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심박수와 호흡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보폭을 약간 줄이고요. 팔을 몸 안으로 좁게 가져오면서 러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상체를 너무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과도하게 만약에 등이 이렇게 굽게 되면, 과도하게 숙이게 되면 엉덩이 근육과 허리 근육이 약간 늘어난 상태로 뛰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쏟아진 머리의 무게가 더해지면 허벅지 근육에 심하게 무리가 갑니다. 언덕의 정도에 따라 허리만 살짝 숙여서 가슴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고개가 너무 떨어지면 그만큼 중력 플러스 머리 무게의 충격까지,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충격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허벅지 근육이 무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4마일 이후에 5마일 지점까지 거의 80피트 정도 다운힐이 이어지는데요. 오르막 이후에 만나는 급격한 다운힐이 몸의 코어 근육들을 잡아주면서 달리지 않으면 몸이 사방으로 심하게 흔들리며 달릴 수 있게 되고 그 충격이 더 커지게 됩니다. 약간은 뒤꿈치 쪽에 가까운 착지를 이용하여 무릎이 펴지지 않는 쿠션을 사용하며 달려야 하고요. 점프를 최대한 적게 뛰어야겠죠. 왜냐면 중력과 여기에 점프까지 더해지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달리면서 받는 충격이나 걸으면서 받는 충격에 더 많은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근육이 그만큼 지치게 됩니다. 4.8마일 이후부터 8마일 지점까지는 최소 3피트, 최고 12피트 정도로 비교적 평탄한 구간이죠. 이 구간이 공원을 돌아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과 도로 상태를 꼭 확인하면서 달리시는 것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아끼시면서 달릴 수 있습니다. 8마일 지점부터 약 0.2마일, 400m 정도는 70피트 정도로 오르막이 등장하죠. 그 이후에 길고 편안한 다운힐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곳에서 페이스가 약간 느려지더라도 힘들지 않게 올라가야 합니다. 어느 구간이든 초반 지금 8마일, 10마일 지점까지는 그 심장과 호흡에 따라가면서 뛰셔야 이 페이스를 나중에 이제 지치지 않고 뛸 수 있을 만한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 있겠죠. 너무 페이스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너무 많은 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초반 페이스에 너무 집착하시는 것은 후반 페이스에 네거티브 페이스로 뛰기가 굉장히 어렵죠. 약 2마일 정도를 70피트가 다운 되면서 편안하게 페이스를 되돌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다운힐에서 몸이 심하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오르막이 끝나고 다운힐이 이어질 때 이 러너들이 가끔씩 이 코어를 잊어버리고 그냥 몸을 그냥 휘두르면서 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운힐에서는 굉장히 자신의 코어에 집중을 하시면서 좌우로나 앞뒤로 심하게 흔들리지 않게 달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호흡과 심박수가 다시 안정화 상태로 되돌리고 자신의 페이스로 잘 돌아와야 하겠죠. 10마일 이후 14마일 지점까지 최소 7피트, 최고 17피트 정도의 평탄한 구간이 이어지는데요. 하프 구간 이후에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라톤의 19마일 지점이 하프라고 생각하시고 레이스 전략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14마일 이후에 30피트 정도 상승하는 작은 언덕이 나옵니다만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레이스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 23마일 지점까지 페이스를 충분히 관리하면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언덕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보폭을 조금만 줄이셔가지고 에너지를 아끼면서 달리시는 것이 후반 레이스를 위해서 현명한 판단이겠죠. 15마일부터 18마일 사이에서 페이스를 절대로 올리지 마시고요. 자신의 평균 페이스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많은 러너들이 레이스 이후에 초반 3마일 레이스를 시작하고 나서 초반 3마일과 13마일하고 17마일 구간에서 오버페이스를 한 것을 굉장히 후회합니다. 아직은 페이스가 올릴 때가 아니죠. 17.6마일 그리고 18.5마일 30피트 정도의 다운힐이 등장하겠죠. 이제 여기서 이 부분에서 몸이 상당히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근육 관리의 싸움이죠. 코어의 연합이 강한 정도가 마지막 레이스를 결정합니다. 자세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친 상태에서 자세까지 망가지면 분명히 마지막 2마일 정도는 걸어가게 됩니다. 정말 냉정해 주셔야겠죠. 계속 코어에 집중하고 허리가 조금씩 굽을 거예요. 고개도 앞으로 조금씩 숙여질 수 있고 이거를 계속 세우시면서 누군가 뒤에서 내 몸을 엉덩이를 약간 받쳐준다는 느낌으로 죄송합니다. 몸을 약간 가급적이면 허리를 세우시고 턱을 살짝 집어넣으신 상태에서 몸이 앞뒤로 쓰러지지 않게 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18.5마일에서 23마일 구간은 최소 4피트, 그 다음에 최고 17피트로 굉장히 평탄한 구간이죠. 지금까지 페이스 관리를 잘 해왔다면 이 구간에서 페이스가 밀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23마일 이후에 약 1마일 정도의 언덕이 등장하는데요. 물론 가파르진 않죠. 지속적인 언덕으로 페이스가 자연스럽게 약간 밀릴 겁니다. 지난대에 페이스 분석을 해본 결과 거의 모든 러너들의 페이스가 마지막 23마일 이후에 다소 밀리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폭을 조금만 줄이시고 등이 굽지 않게 여기가 굉장히 몸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도 하셔야 되고 더욱 코어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도 더욱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간은 23피트로 레이스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마지막 구간에서 만약에 마지막 한 1마일 정도에서 만약에 크램핑, 쥐가 발생할 것 같은 기분이 들면 호흡을 다소 짧게 규칙적으로 쉬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를 몸 안으로 바짝 붙이고 그 보폭을 좁게 해서 점프가 많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마무리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잠시 날씨를 조금 살펴볼게요. 본 자료는 웨더스파크 웹사이트에서 출처했고요. 2020년 2월 2일 헌팅턴 비치 날씨는 평균적으로 45도에서 70도의 범위입니다. 레이스 시작 시간이 6시 반이니까요. 50에서 52도 정도로 시작해서 8시 이후에 온도가 급상승합니다. 갑자기 상승하는 온도에 유의해서 처음 출발할 때 옷을 너무 두껍게 안 입는 것이 중요하겠죠. 캘리포니아, 특히 로스앤젤레스 부근은 전형적인 사막기후 형태로 일교차가 매우 큰데요. 온도 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가 뜨고 난 다음부터 이게 약간 그 밴드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출발 시에는 약간 추운 느낌이 드나 곧 시원한 기후로 바뀔 겁니다. 하지만 구름이 없다면 10시 이후에 상당히 해가 뜨겁게 느껴지겠죠. 비가 올 확률은 3.8에서 4.7%로 매우 낮습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습도인데요. 캘리포니아 기후는 건조한 날씨가 주류를 이루죠. 땀이 더디게 나고 땀이 나도 금방 마르게 됩니다. 겨드랑이나 허벅지 안쪽이 쓸리지 않게 바세린이나 바디 로션을 충분히 바르셔야 살이 쓸리는 고통으로 인한 레이스 방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가슴에 잘 붙이셔야겠죠. 자, 바람의 속도가 평균 한 8마일 per hour 정도로 부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바람의 방향일 겁니다. 바람은 해 뜨기 전과 후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육지의 기온이 낮아서 해가 뜨기 전에는 바닷바람이 육지 쪽으로 살짝 불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뜨고 나면서 바람의 방향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게 되겠죠. 출발 시에는 약
약간 습한 느낌이 들 수 있으나 10시 이후에 건조한 바람이 다시 바다 쪽을 밀기 때문에 건조한 바람이 불어닥칠 겁니다. 바람의 방향은 쉬이 예측하기 힘듭니다. 또한 헌팅턴 마라톤의 경우 루프 형태와 갔던 길을 되돌아오는 순환 코스이기 때문에 헤드윈드와 테일윈드를 다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헤드윈드로 불어온다면 팔을 너무 벌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저항이 더 커지니까요. 본 페이스 차트는 이제 킬로미터 페이스를 나타내는 건데요. 플랫한 코스에서 시합 페이스 혹은 목표 페이스를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체적으로 플랫한 코스이긴 합니다만 그 초반에는 가급적 킬로미터 페이스로 하시는 분들은 약간 10초에서 20초 정도로 늦춰주시고 그 5km, 3마일 이후에 목표 페이스에서 오차 보면 한 5에서 10초 내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뛰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 마지막 5K나 3K 정도는 그때의 컨디션에 맞추셔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마일 페이스인데요. 마일 페이스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한 15초에서 30초 정도로 늦추시고 3마일 이후에 목표 페이스 오차 범위에서 비슷합니다. 이것도 5초에서 10초 범위로 뛰시는 것이 매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프 시티 마라톤은 저의 2020년 첫 번째 대회입니다. 코스 분석을 볼 때 바람의 영향만 크게 받지 않는다면 괜찮은 기록을 낼 수 있을 거라 판단되는데요. 처음 3마일은 시계가 보여주는 페이스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신도 모르게 빨라지는 페이스를 절제하면서 가셔야 하는데요. 또한 출발 시에 러너들 사이에서 밀려나가기 때문에 너무 앞쪽에 대기하면 분위기에 밀려서 오버페이스를 하기 쉽습니다. 초반 페이스가 조금 느리더라도 절제하면서 갈 필요가 있죠. 또 초반 3마일 이후 구간에 방향전환이 자주 발생하죠. 달리는 속도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러닝계도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야 에너지를 세이브하면서 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원을 달리실 때 로드 상태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그 어디가 움푹 파이거나 도로가 좁기 때문에 뭐 여러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그런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로드 상태나 그 다음에 그 앞에 보이는 로드의 그 턴하는 구간의 정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반 2, 3마일 이후에 페이스 그룹들이 형성될 건데요. 그 자신에게 맞는 그룹과 함께 달리는 것이 매우 현명하겠죠. 매번 얘기하는 내용이지만 마라톤에서 하프는 19마일, 18마일에서 19마일, 30km 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페이스 전략을 구성하셔야 마라톤 월을 무리 없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날씨는 예측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죠. 평년 기온을 유지한다면 뛰기 좋은 날씨지만 출발 전까지는 그래도 보온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만약에 비가 온다면 레이스 양말을 따로 챙기셔서 출발 10분에서 15분 전에 갈아 신고 출발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네요. 작년에 페이스 구성이 잘 된 러너들의 구간 기록을 살펴볼 때 출발하고 나서 3마일까지는 약간 페이스가 빠릅니다. 그리고 3마일에서 6마일 지점은 페이스가 점점 뒤로 밀리고요. 그 다음에 6마일부터 23마일까지는 구간 페이스가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23마일에서 26.2마일 구간 기록은 뒤로 밀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프 이후에 급격한 페이스 상승에만 주의하면 개인 기록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마일에서 17마일 사이 여기를 너무 빨리 달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면 초반 13마일을 통과하면서 내가 다시 마라톤을 처음 출발하는 페이스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고 뛰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약간 초반 페이스니까 페이스를 약간 뒤로 밀고 뛰는 것이죠. 네, 그리고 레이스 전날까지 수분하고 영양이 충분히 섭취되셨다면 레이스 당일에는 탄수화물 섭취를 가볍게 하시는 것이 좋죠. 출발 직전에 에너지젤은 드시지 마시고요. 레이스 시작 30분 후부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대회를 준비하기 전까지 많은 탄수화물을 많이 드실 거란 말이죠. 그럼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가서 쌓일 수 있는 창고는 제한돼 있어요. 근데 그 창고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어떻게 되죠? 이게 넘어서면서부터는 이게 그냥 다 지방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더 이상 몸에 흡수되지 않고 무게만 늘어난다는 거죠.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뭐 지방도 분명히 타긴 하지만 너무 웨이스트 되는 부산물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뛰고 나서 소비가 된 다음부터 채워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그 헌팅턴 마라톤 그
리절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그 잘 뛰신 분들 기록을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3마일 약간 빠르고요. 그 다음에 3에서 6마일 약간 뒤로 밀리고, 그 다음에 6에서 23마일까지 계속 상승하고, 그 다음에 23마일에서 26마일 약간 밀린다고 했죠. 요런 식으로 해서 자신과 비슷한 러너들의 기록을 찾으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구성을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한 코스 분석이고요. 러닝 정보 공유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 저는 러닝 디자이너 러디스캇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